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롯데의 일방적인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 변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협약 체결 뒤 모두 15차례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김해관광유통단지. 그 사이 공사기간만 7차례 연장이 돼 롯데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롯데는 여기에 더해 테마파크 대신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에 이제 이게 같이 물려있는 얘기다 보니까 같이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해관광 유통단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위치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또 토지와 시설물의 면적과 총 사업비가 30% 초과에 증감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서 임의로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잦은 사업 변경을 막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과 관련된 조례는 서울과 부산대구 등 10개 시도에서 이미 운용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롯데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조례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주로 밥값으로 쓰였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서입니다. 서류에는 지난해 11월 초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내외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밥값으로 61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저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내가 알기로는 시의원들하고 전역을 한 번도 없는 사진을 좀 지우고. 또 김해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장유 3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24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의장님하고요? 저희는 한 적 없는데요. 식사한 적 없으세요? 네네. 김해시의회 의장단의 1년 업무 추진비는 8,700만 원. 한 시의원이 내역을 확인했더니 1,000만 원 정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밥 사줄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확인한 결과는 밥 먹은 사람이 없다라는 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 김해 선관위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업무 추진비 내역을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그 선거 국민들에 대한 기부 행위가 있었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은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을 자진 반납하고 의장단의 부주의로 서류 작성이 미비했을 뿐 유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 에너지의 날을 맞아 지구 환경을 살리는 다양한 행사가 경남에서 이어집니다.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는 내일 창원 용지공원 일대에서 태양열로 음식 조리, 태양열 건조기, 태양광 자동차 경주 등 에너지 절약을 알리는 행사를 엽니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에너지 사용량 역대 최고치 기록을 계기로 지정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 지역 일본군 위안부 추모 조형물이 오는 27일 제막됩니다.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소녀상 제막식과 위령제를 열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소녀상은 지난 15일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에 세워졌지만 온전한 모습은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남해의 창선도와 사천시를 연결하는 창선 삼천포 대교. 요즘 이 다리 아래에 어선들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남해에서 나는 돌문어를 낚는 어선들이라고 합니다. 제철을 맞은 돌문어 잡이 현장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선 삼천포 대교 아래 소형 어선들 수십 척이 모여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낚아 올리는 것은 삼천포항의 명물 돌문어. 긴 줄에 낚싯바늘을 꿰어 최대 25m의 수심 아래에 던져 넣습니다. 잠시 후 문어가 낚시를 물고 올라오고 문어를 잡아 올린 어부의 손을 8개의 다리로 힘차게 감습니다. 삼천포항과 고성 자란만 일대는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먹이가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곳입니다. 낚시 동호인에게도 소문난 어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 밑에 돌이 있으니까 돌에서 사니까 문어가 엄청 여물고 맛있고 또 너무 안 질기고. 이른 아침 수협 경매장은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문어들이 바구니째 담겨 들어옵니다. 바닥에 풀어놓은 문어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빨판으로 달라붙은 힘 좋은 문어를 떼는 어민들의 손길도 바쁩니다. 경남 지역의 문어 생산량은 1년에 1,300톤 정도. 전국 생산량의 12에서 13%를 차지하지만 지난해는 18%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문어가 처리돼갖고 너무 많이 나가고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구에 제일 많이 가고 부산도 가고 진주도 가고 많이 갑니다. 모처럼 남해안으로 휴가를 온 피서객들에게도 수산시장에서 사는 싱싱한 문어는 별미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회나 이런 것들 접하지만 상당히 삼천포항에 있는 해산물들은 싱싱하고 그래서 항상 문어는 꼭 사가는 편입니다. 타우린 성분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삼천포항 문어잡이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다시 또 더워졌습니다. 주말 동안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여기에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오늘 오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에는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종일 구름 많은 하늘빛을 띠겠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1.5도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지금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밀양이 31도, 창원이 3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남해안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륙엔 안개가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고니는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으로 현재 타이완 부근에 있어 이동 경로에 변수가 많은데요. 현재로선 월요일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날 것으로 보이고 경남 지역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의 새 야구장 기본 설계 당선작이 발표되면서 NC다이노스와 KBO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NC는 새 야구장이 야구팬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야구계와 구단,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최종 설계에 반영되고 또 시한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도 야구장 건립 착수에 들어간 창원시의 본격적인 행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개발이 미뤄졌던 창원시 두동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두동지구 개발 실시 계획을 승인해 이달 말 토지 보상 공고를 내기로 하는 등 보상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보상을 마치고 올해 말에 착공하면 오는 2018년 말쯤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동지구는 168만 제곱미터 토지에 7천 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포함해 첨단 물류 기업을 유치하게 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